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손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그렇죠. 그 주식시장이 또 오늘 좀, 살짝인가요? 많이인가요? 아니면 중간인가요? 아니면 애매한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오늘은 또 공포였을 것이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겠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또 즐거운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왜 즐겁냐? 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지금은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박앤셀이다. 세일이다. 라고 제가 결론부터 내고 가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봐왔던 그런 종목들, 이거 사고 싶었는데 비쌌던 종목들, 네, 오늘 대략적으로 한 7, 8%의 그런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코스닥으로 보면 10% 전후라는 이런 하락이 나왔을 건데요. 평상시보다 10% 정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현금 여력이 되신 분들은 또는 이번 달 월급 받으신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매수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렇게 쭉 뻗어 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2,000개가 넘어가는데 2,000 대략적으로 약 2,100개 이상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그렇죠. 105개죠. 그러면은 퍼센트로 따지면 5%도 안 돼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5%도 안 된다. 그러면 반등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내일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혹시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또는 뭐 앞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젠 지금 오늘 떨어졌던 종목들은 5% 이상 반등이 나올 것이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여기서 함부로 종목을 또 손절매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타고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하고 멀쩡한 종목을 매도를 하는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런 실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되고요.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야, 골고루에 이럴 때 재무 상태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금방 회복이 빠를 것이고 시장 점유율 특히 1위 업체들은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빠르고요. 종목을 들어가 보자면 삼성전자가 4% 이제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투심 자체가 좀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나왔죠. 삼성 역시 우리나라의
영원한 대장주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였죠. 뭐 앞으로도 뭐 크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도 밀릴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가 4% 밀리고, 그동안 잘 나갔었던 네이버가 4%또 밀리고요. 예, 그런데도 또 견고하죠. 주가를 보면요. 카카오도 네, 한 5% 이렇게 밀렸고요. 대신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은 오늘 10% 이상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많이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었고, 이게 왜 올라가느냐, 결국 지배구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뭐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어떤 명분을 삼기 위한 거고, 결국 삼성물산에 이미 뭐 합병이 다 되고 뭐 다, 네 그렇죠, 이재용이 다 이렇게 지분율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한 마당에 더 이상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고,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이런 프리미엄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저평가 영역, 굉장히 어떤 BPS라든지 뭐 ROE를 보더라도, 또는 뭐 다른 부채를 보더라도 이 회사는 굉장히 건전하고 회사 영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율도 점점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14%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 지분율은 30%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오늘 조금 올라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다. 이거는 더 올라갈 것이다. 좀 중장기적으로, 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15만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15만원은 일단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계속 지속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이야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 그게 바로 뭐 북한의 어떤 리스크인가? 또 코로나의 확진 증가 소식인가? 그 기업에 상관없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떨어지진 않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모든 오늘 떨어졌던 기업들이 95% 이상이 떨어졌는데, 그럼 95%의 그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전 종목들, 가까운 종목들이 쫙 밀렸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장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나는 싼 종목을, 내가 좋아했던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다가오고 있구나. 오늘 같은 날에도 현금 있으면 그냥 좀 사보고, 뭐 또 며칠 지나서 내일이나 뭐 또 떨어지면 조금 더 사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다. 내 모든 현금이 다 투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본업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주식에 신경 써봐야 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올려라 해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져라 해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사고 팔고 해가지고 당해낼 재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고,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가니까 즐겁게,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또 사야지, 나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또 사야지, 나 아직 주식을 덜 못 모았는데 앞으로 한 3천만 원쯤 더 사야 되는데 차라리 잘 됐다, 올라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이미 투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재밌고 즐겁게 주식을 사는 게 즐거워야 된다. 변동성에 휩쓸리지 말고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알아들었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내일은 제가 오늘 아마 새벽에 빠르면 새벽에 출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좀 어디 일 보러 내일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갑자기요. 회사 관계자하고 좀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내일 저녁 방송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1박 2일 코스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방송 끝나고 새벽에 아마 출발할 것 같아요. 예정 자체가. 그래서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방송은 없고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VIP 어떤 추천 종목이라든지 추가 매수 타이밍은 뭐 문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우리 트레이더들이 있고 정 실장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괜찮아요? 우리 시청자들? 오늘 주가 좀 시원하게 밀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보아하니 뭐 떨어져봐야 10% 내외 아니에요? 떨어져봐야? 하한가도 뭐 몇 개 안 나왔어요. 뭐 하한가 해봐야 뭐 사실 뭐 우선주 그동안 뭐 좀 이렇게 갔던 그런 종목들이나 좀 이렇게 나왔지. 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자, 괜찮다 1번. 아니다 견선님 저 죽겠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와, 동국제강은 뭐 그뚱나게 어마어마하네 이거. 야, KG 동부제처럼 더하네 이거는 아주. 괜찮아요? 좋네요. 역시 경성 시청자답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좀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좀 앞으로 주가가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물론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여기서 이렇게 밀려도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지만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비를 해라 미리. 그렇죠? 결국 여기서 꺾였는데 여기서 꺾이든 자 여기서 꺾이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갑을 갑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갑을 땡겨서 샀는데 갑을 여기서 이제 땡겨서 샀어요. 내일 뭐 한 2000포인트에서 딱 샀는데 갑을 안 땡기고 한 달 뒤에 봤더니 한 달 뒤에 1700 가 있는 거야. 또 아깝지. 마켓 타이밍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양정님. 그 다 예상이 되었던 우리가 시나리오를 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쫙 이렇게 밀린다 하면 그래 준비하자. 우리 어떤 준비? 더 살 준비를 하고 있자. 마음의 준비 하고 있자. 밀리면 뭐 여기까지 밀리든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장 뭐 문제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종목 상담은 제가 매주 금요일날 하니깐요. 금요일날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일괄적으로 딱 상담을 심도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만 떨어지면은 사실 참 힘들 수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것만 떨어져요. 내 것만 딱 떨어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아니고 내 것만 떨어진 것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진 거라서 만약에 반등이 오면 또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 같이 올라가요. 개별주들도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상한가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아마 또 그런 장세가 올 겁니다. 퇴직금 땡겨받아서 현대로템 일반 유상 청약 받아볼까 잠시 생각해 봤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퇴직금 땡겨가지고 오히려 현대로템 일반 유상 청약을 받는 것보다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퇴직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종목을 사야죠. 여러 개를. 만약에 현대로템을 유상 청약 받고 청약 받았는데 또 뭐 3, 4년 동안 주가 안 움직이면 또 답답하거든요. 답답합니다. 또 3, 4년 동안 안 움직이면. 항상 분산해 놔야 돼요. 물론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1, 200 이런 자금이 있다. 이런 자금이 나시면 어떤 뭐 현대로템 유상청약 넣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1, 2, 300 정도는 근데 1000단위가 이렇게 넘어가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현대로템을 그렇게 사요?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다 부자 되겠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가면은 부자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끌어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버리거든.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3년, 4년, 5년 가는 거야. 과거처럼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딱 이렇게 밀리고 여기서 끌어버렸잖아. 여기서 이렇게 끌어버린다고. 이렇게 딱 끌어버리면은 벌써 3년이거든요. 시작점이 1년, 2년, 3년 하고 3년 반 만에 딱 치고 갔는데 물론 이 기간을 결과론적으로는 3년 반이 걸렸지만 나는 이걸 뭐 기다릴 수 있다. 뭐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나는 기다릴 수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땡큐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열차 만드는 회사는 현대 로템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니, 자동차 어떤 브랜드가 국내 회사 어떤 스타트업이 자동차를 만들겠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스타트업이 자동차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현대자동차가 거의 독점이잖아요. 반 독점 하다시피. 물론 쌍용차, 르노, 뭐 쉐보레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근데 이 현대로템은 스타트업이 열차를 못 만들어요. 물론 모르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신생 기업이 열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죠. 쭉 빠지면 현대로템 몰빵 친다고요? 몰빵은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 한 놈이 현대로템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친구 한 명이 그래요? 그 친한 친구예요? 저는 만약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친한 친구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로템이 망하는 것보다 네 인생이 망하는 게 더 빠르다. 진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잖아. 현대자동차가 백그라운드가 있고 지분율 43%, 연기금이 일단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5%에다가 신용등급이 현대로템이 하락되지가 않았거든요. 다른 어떤 회사들은 신용등급이 굉장히 하락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삼성전자 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일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죠. 자기 인생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망하면 뭐 망하면 망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해야 되고. 근데
참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다. 단 하나의,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살면서 거의 90% 정도의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대해서 80% 이상은 걱정을 하고 10%, 그 중에 또 플러스 1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뒤돌아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잖아요. 야, 군대 가면 어떻게 하지? 나 진짜 군대 생활 할 수 있을까? 막 그러잖아요. 군대 가기 전 그런 분들은 야, 군대 가서 사람들 엄청 두드려 맞는다고 하는데 와, 막 총기 사고도 나오고 북한군이 넘어가가지고 막 칼로 목 따고 간다고 하는데 야, 내가 최전방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 딱 갔는데 이등병 때 갔는데 막 고참이 탄약고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경계근무 쓰고 있는데 졸면 북한이 목 따간다고 이제 그러고 지나고 보면은 다 부질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대학 생활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선배들 군기도 세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 내가 취업이 나 취업 그거 해야 되는데 취업 걱정.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다 마찬가지. 주식도 수많은 등락폭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수많은 등락폭.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게 다 점이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다 점이었어요. 지나고 보면은 막 하락했는데 무섭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다 점이었어요. 여기서 사도 저점이고 여기서 사도 저점이잖아요. 다 저점입니다. 설령 여기서 샀다고 하더라도 저점. 여기서 고점, 이때 당시에는 고점인데 지나고 보니까 다 저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다 저점입니다. 여기도 지나고 보니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도 언젠가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코스피 2600도 언젠가는 10년 20년 뒤에 봤을 땐 여기도 저점이라는 거예요. 2600포인트 2600포인트에서 사신 분들은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은 끝났다. 이 단면 어떻게 3년 정도를 보고 2년, 2, 3년을 보고 3년을 보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20살 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신뢰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도 60대 분들께서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인생은 좀 이런 것 같다. 라고 하면 인생 선배들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신뢰가 조금 이렇게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20살, 30살, 20년, 30년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자, 우리나라 헬조선이다. 우리나라 3포세대. 자, 끝났다. 옛날 사람들은 삼성전자 그냥 입사하고 막 뭐 은행 이자도 20% 받고 진짜 옛날 사람들은 진짜 좋았다 하는데 집 사기도 좋았고 지금은 집도 못 산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즉 주식시장이 현재 3년 놓고 봤을 때 3년 동안은 하락이에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3살 난 아기가 자, 인생은 내가 3살 3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더라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30년 좀 넘었잖아요. 최소한 대한민국 증시가 한 60년이 되고 나서 내가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하락으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우리 특히 인생 사시는 분들, 우리 50대, 60대 시청자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100이면 100명 더 좋아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60대 이상 분들에게 단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제일 가까운 부모님에게 우리나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냐고, 아니면은 더 안 좋아질 것 같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적인 어떤 이런 조정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많이 안 떨어졌네요. 오늘은 종목을 보니까 우리 종목만 많이 안 떨어졌나?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15% 이상 떨어진 종목들만 수두룩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반상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비텍, 스페코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지만 뭐 이것도 뭐 잠시입니다. 잠깐 올라가다가 뭐 또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SK 뭐 요즘 이슈로 이렇게 가는데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거에 따라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슈로 가는 거예요. S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너의 자질이 이렇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가 개인사를 다 집어치우고 능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M&A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업 M&A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또 통이 대기업 오너들 중에서도 통이 또 크기로 유명하시고, 그러니까 10만원, 102,500원 저점 찍고 지금 벌써 30만원 돌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SK 이 그룹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뭐 보통 한 7, 8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이런 일들이.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은 시가총액이 뭐 19조짜리, 사실상 시가총액이 5천원짜리가 하루에 15% 올라가도 완전 이거 뭐 초고등이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시가총액이 10조든 20조든 100조든 한 방 쳐버리면은 뭐 10% 이상 뭐 금방금방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그랬었잖아요. 뭐 10% 떨어지고 예를 들어 뭐 10% 올라가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었던 세화 PNC는 오늘 또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밍님 같은 경우에는 세화 PNC를 들고 있겠지만 어떤 마트코리아님이라든지 장중에 이 수익률이 복리로 한번 또 터졌기 때문에 또 엄청난 수익률이 한번 나왔을 겁니다. 거의 280% 가까운 수익률이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장중에 그걸 봤다면 엄청난 수익률이 한번 찍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리가 엄청난 230까지 갔었어요. 복리가 엄청난 거예요. 이 복리 자체가 진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오늘 떨어진 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 구독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그동안 제 녹화 방송을 꼭 보시고요. 아, 이 사람이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라는 것을 빨리 배우셔서 습득하셔가지고 자산 증식에 편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청자, 기존 시청자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 담으려다가 참았어요. 일부 샀어요, 이천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제가 다 담으려다 그냥 오늘도 안 사고 한 번 더 기다렸어요, 이천님. 안 샀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찬님 뭐 또 뭐 여러 가지 여유 있으니까. 네. 잘하셨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세요. 예, 저번 코로나 폭락 때 좀 돈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주식 투자가 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뭐 슈퍼 개미급 아니면 큰 손, 뭐 좀 큰 손 이런 분들 굉장히 손해 많이 봤어요. 진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워렌 버핏도 저렇게 당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재주로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지인분들도 뭐 아파트 내놓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놨어요. 아파트 여러 개 이렇게 내놨고 우리 지인분들 그거 팔리면 바로 이제 주식 네, 이제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갈 텐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아,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부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공포를 또 느껴요. 한 번씩 느낍니다. 본인이 투자했던 종목이 갑자기 원치 않는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어떤 그 유상증자가 제3자 유상증자가 아닌 일반 유상증자에 어떤 그런 뉴스가 갑자기 터지면 장중에 터지면은 거의 하한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꼼짝없이 당해요. 그거에 잠깐 놓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신 분들도 있고 뭐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모니터 막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업 보고서 이렇게 읽어보고 저는 호가창 이렇게 안 보니까 시세 안 봅니다. 시세 안 보고 전반적인 흐름 보고 물론 뉴스를 보면은 네이버 뉴스를 저는 보지 않고 블룸버그 뉴스 이렇게 보거든요. 전 세계 동향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서 그거 처음 딱 뉴스 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뉴스 조금 이렇게 메인 기사거리들 좀 이렇게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영업 보고서라든지 이 회사의 또 담당자들에게 전화도 또 돌리고 그렇게 해요. 저는 저희는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죠. 네. 그리고 기업 탐방이 제가 가고 싶은 기업들이 다 미팅을 잡아놨는데 캔슬 걸려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요 무기한 연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기업 관계자를 좀 잠깐 이제 미팅 잡아가지고 방문은 하지 않고 그렇게 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일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워낙 채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대가 40대 50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3, 4, 50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30대도 초반만 되더라도 좀 이렇게 채팅 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어요. 확실히 대부분 꼭 주식 방송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겸손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나이대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조용하십니다. 조용하고 또 견청하고 그렇죠. 가끔은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다 잔다고 시청자 다 잔다고 하루님 뭐 하십니까? 아이고 신토미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서 오세요. 아 일하고 있어요? 와 10시 9분인데 일하고 있다. 역시
근데 하루님이 약간 좀 그 일하는 시간대가 그 밤하고 새벽,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되죠. 일 자체가. 그러신 것 같은데. 파밍님은, 아니, 와, 난 진짜 오늘, 어제 방송하고도 진짜 피곤했는데, 와, 우리 모임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했나? 와, 네, 오늘 오전까지 피곤하던데, 저는. 야, 나중에 서울 출장 어떻게 가? 이런 체력 가지고. 오늘 방송 보고 위안을 삼고 있는 중입니다. 백령 추억님. 닉네임이 백령이 들어가니까, 나이대를 대략적으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백령 추억. 최소한 30대는 아니시거든요. 20, 30대는 아니시고, 최소한. 기본 40대부터 시작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멋진 또 닉네임이네요. 닉네임 괜찮네요. 백령 추억. 바람의 나라. 바람의 추억. 묵향. 백령 하니까 묵향 생각나네. 묵향을 아신 분들은 이제, 네, 이제, 네, 반 뱃살 되시는 거죠. 묵향을 나는 안다 하시는 분은 반 백살이에요. 반 백살. 아침 보통 6시 반에 시작해서 늦으면 새벽 2시에 끝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일해? 50대 후반이에요? 주식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50대 후반이시네. 그 우리 예전 서울 모임 오신 그 코네님이 50대 중후반이셨거든요. 그분이 코네님. 갑자기 코네님 생각나네. 싸움스님 안녕하세요. 초보세요. 음, 하루님이 계속 달리시구나. 멋집니다. 나이 50대 분들이나 5, 60대 분들에게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뭐 그때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냐, 아니면 30대를 생각해 본다면, 뭐가 후회되느냐. 이구동성으로 그때 돈을 더 많이 벌걸. 벌 수 있을 때 더 벌걸. 그리고 더 모아놓을걸.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인생 선배들에게 그런 거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주일 된 주린입니다. 오늘 떨어지는 거 보고 처음 접해서 되게 놀랐지만 겸손님 말 듣고 더 투자해 봤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린이들이 또 주식시장이 또 오늘 또 이렇게 급격하게 또 떨어졌는데 겁이 났겠지만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내 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노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앞으로 60대, 내 나이가 60대가 되었을 때는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걸 대비해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누가 더 그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네이버 주식, 카카오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10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1000주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훗날에 네이버 카카오가 100만원, 200만원 가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설상가상
한 주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자산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면 연봉 1억 찍어요? 아 그래요? 하루님이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데요? 야 나는 연봉 1억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1억 법니까? 나는 안 되던데 그거. 내가 안 돼서 거봐 맨날 스파크 타고 다니잖아. 내가 서울에 살았으면 스파크도 팔았을 거야. 서울은 뭐 차가 필요 없는데. 불기둥님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나오네요. 나는 네이버 카카오를 들고 있다.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나는 네이버 또는 카카오를 들고 있다. 1번 뭐 또는 둘 다 들고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마씨 그냥 뭐 개털이다. 6번 한번 눌러주실 거예요.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난 들고 있다. 1번 많이 먹어봐. 이렇게 뭐 다 들고 있잖아. 이렇게 처음님 반갑습니다. 다 들고 있잖아. 다 계속 사. 그냥 월급 받으면 뭐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셋 중에 골고루 이렇게 하나씩 담으세요. 하나씩 이렇게 딱 그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세일하니까 다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알았다. 1번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우리 처원님도 들고 계시네. 네이버 카카오 다 들고 있다니까. 경선 시청자들이라면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 이런 거는 들고 있어야지. 뭐 하늘이 뭐 두 쪽 나면은 다 끝났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네이버 이거 떨어진 것도 있어. 이거 솔직히 봐봐. 이거 뭐 떨어진 게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떨어지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 17만원까지 떨어지면은 16만원 17만원까지 떨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농담 아니라. 나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 아직 못 사신 분들 많거든. 덜 사신 분들이 진짜 많아. 맘먹고 확인해보니까 하루 내내 카카오 관련된 걸 쓰고 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 계속 하잖아요. 카카오 계속 하는데 왜 카카오 주식을 안 살까? 그래도 이거 한 소외 안 받으려면 그래도 못해도 한 2,300만원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소외를 받지 않으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른 종목도 추가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없으면은 좀 소외 받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없으면은. 경선이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사실 공개 방송에서 우리 VIP는 여기서 얘기했지. 우리 VIP 회원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카카오를 10만원에 사든 20만원에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뭐 100만원 가는데 뭐 어차피 이거 100만원 못 갈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오늘 좀 이제 그랬지. 야 이렇게 잘 나갔던. 와 NC소프트 1% 떨어졌어. 와 그 와중에 3% 올라갔었네. 와 역시 김택진 회장님은 역시 최고이십니다. 역시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김택진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그 리니지를 봤을 때 이 선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리니지는 역대급 진짜 명작입니다. 명작. 제2의 리니지는 글쎄요. 제가 이때도 2015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 얘기하면서 앞으로 리니지를 뛰어넘을 회사는 10년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난 이거 확신한다. 확신한다라고 그랬거든요. 확신한다고. 아침 카톡 쇼핑으로 시작해서 업무도 카톡, 야구 볼 때도 카톡, 퇴근하고 한잔하고 대리 부를 때도 카카오. 카카오 매니아시죠. 근데 전 국민이 사실 카카오를요, 우리나라가 99.4%가 카카오를 써요.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9.4%가 카카오를 씁니다. 정답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잘 모르신 분들은 아니 메시지만 주고받고 하는데 카카오가 뭘로 돈을 버냐?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광고,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 카카오 게임, 카카오 주식, 카카오 증권, 카카오 금융, 카카오 AI,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협업,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사는. 카카오는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 라이선스도 뭐 다 걸려 있고 이제는 제2의 디즈니도 꿈꾸고 있어요. 이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디즈니 월드 있죠. 월트 디즈니. 그쪽에 엘사 그 겨울 왕국의 엘사 그 옷이 한 60만 원 하더라고요. 정품이. 짝퉁 말고 정품이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옷 자체가. 애들이 엘사 옷, 여자애들이 엘사 옷 막 사달라고 막 그러던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이모티콘 구매하고 그게 또 엄청나거든요. 그 다음에 웹툰, 카카오 TV까지. 그러니까 사업에 다각화뿐만 아니라 다각화에서 끝나지 않고 다각화 플러스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 확장에서 다가오는 그 수입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카페에서도 카카오에 관련된 그런 그 경성투자클럽 카페에 제가 가끔 글을 이렇게 지표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네, 지표에.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를 쳐보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는 카카오톡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다 보시면은 월간 사용자 4,485만 명 이상, 카톡에서 생일 등록한 고객 2,500만 명, 국내 메신저 이용자 사용률 99.2%, 하루 평균 메시지 송수신 1,100억 건, 이모티콘 월 평균 사용자 2,900만 명, 이모티콘 월 평균 발신량 23억 건, 이모티콘 누적 구매자 수 2,100만 명, 국민의 거의 3분의 1 이상 40%가 이모티콘을 구매를 했지. 이모티콘 수 7,500개 이상, 1억 원 이상 매출 이모티콘 1,000개, 10억 원 이상 매출 이모티콘 55개, 선물하기 파트너사 6,000개 이상, 선물하기 누적 거래액 2017년 기준 1조 돌파, 카카오페이 가입자 3천만 명 돌파. 여러분들 확인되셨죠?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계좌수 더 볼까? 3월 3일 20만 명, 3월 25일 50만 명, 6월 10일 125만 명. 다 내가 여기 보세요. 이거 카카오 금융업 진출 현황, 은행업 카카오뱅크, 증권업 카카오페이 증권, 여전 여신투자 업체잖아요. 카카오뱅크 카드, 전자결제업 카카오페이, 보험업 디지털 손보사, 카카오가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미 대표 기술주 퍼 하면 아마존이 퍼가 129,
알파벳 33, 네이버 39, 카카오 68. 그러니까 이 퍼가 이제는 뭐 비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고 하는 거니까. 카카오 여기 매출에 영업이익 제가 다 올려놨고, 콘텐츠 기업 연간 망 이용료 네이버 700억, 카카오 300억, 아프리카 TV 150억 이렇게 나와 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5대 핵심 사업, 카카오 워크, AI야 뭐 어시기 저쪽고, 카카오 엔진, 카카오 커넥트, 카카오 아이 인사이트, 기업의 고객 이해를 돕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등등. 카카오뱅크 고객 수 2017년 7월 27일 18만 7천 명, 17년도 말 493만 명, 18년도 말 769만 명, 2019년도 7월 11일 1000만 명, 2020년 3월 현재 이때 당시 1201만 명,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자 순위 단위 만 명이죠. 카카오톡 3740만 명, 유튜브 3430, 유튜브보다 카카오가 더 많다는 거야. 네이버가 3080만 명, 네이버 밴드죠. 1750만 명, 쿠팡 1390만 명, 삼성페이 1340만 명, 인스타그램 1150만 명, 페이스북 1100만 명. 그냥 내리막이지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네이버 지도 1090만 명, 카카오 스토리 109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은 실적으로 얘기하죠. 야, RF텍이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 회사가 5G 통신 장비거든요. 필러 업체예요. 5G 그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5G 관련 통신 장비, 5G 하면은 단순히 5G 관련주만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5G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무선 통신망 업체가 따로 있고, 유선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테나 따로 있고, 칩 따로 있고, 너 엄청 진짜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업체는 그러면은 RF텍은 필러 업체거든요. 필러. 5G 통신장비 필러. 저는 이 회사가 1분기는 바닥 찍고 2분 하반기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필러와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가 RF텍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내가 그냥 막 눈대중으로 차트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차트가. 그러니까 제이준 코스메틱이 RF텍의 대주주로 있는데, 이 회사가 화장품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의 회사를 발굴해 내려고 하다 보니 RF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이준 코스메틱은 사실 어떻게 막 엄청 힘들잖아요. 이 회사가.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막 기업 쇄신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깨 1위조차도. 아모레 퍼시픽 주가 보세요. 지금 여기 막 지지부진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고 어려우니까. 한국콜마, 이 한국콜마조차도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블 CNC 이런 이쪽도 엄청나게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코스메스도 진짜 이것도 지지부진하거든요.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시 이렇게 밀려요. 우리가 화장품을 봤을 때는 참 화장품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준 코스메틱은 화장품에서 완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중국 매출에 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이 터지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규율도 잘 안 되고 하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좋으면 이 회사도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영진약품을 보잖아. 영진약품. 영진약품의 대주주가 딱 이렇게 보면 어딥니까? KTNG잖아요. KTNG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불확실성하다는 거예요. KTNG 이 주가를 보면 그도 그럴 게 지금 하락세에 계속 이어지는데 고성장 이후에 여기도 정체 이후에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정체 이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래 먹거리를 걱정을 하니까 KTNG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영진약품으로 들어간 거죠.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NG가 지분율 52%. 영진약품의 실적을 보면은, 실적과 재물을 보면은 견고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좀 시간 문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돼, 주식은.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치고받고 해버리면, 시장과 상대로 싸워버리면 완전히 크게 당해요. 보면은 그동안 또 대장주 중에 하나인 NH한국사이버결제도 어느 좀 이렇게 밀렸지만, 고점 대비는 좀 이렇게 밀렸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거의 뭐 수직입니다. 여기서 가파르게.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원짜리가 6만원 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여러분들이 모든 주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포스코를 장기 투자하면 아직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는 없겠지만, 겸손님 말대로 여기서 이렇게 포스코를 이런 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했으면 작살난 거 아니냐. 맞지, 작살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이런 걸로 하는 거죠. PBR이 막 4배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철강 회사가 산업 분석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서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지. 근데 NH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은 내가 좋은 종목을 찾았다. 물론 영원히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주식은 없지만 중간 이게 하락세가 있어요. 이런 하락세. 지나고 보면은 저게 기회였지만 이때는 몰라요.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건 누가 이런 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 기업을 믿고 자본주의를 믿으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였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메가스터디 교육도 우리나라 교육 시장은 없어지기가 힘들다. 계속 생겨난다.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된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좀 사보고 자 떨어지면 여기서 자 추가하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메가스터디 교육을. 나라면 이런 데서 사겠다. 나라면은 이런 데서 산다. 그리고 쭉 끌고 간다. 손주은 회장이 어깨 1인데 사실상 이건 끌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치고 가니까 그때 사도 되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인생 대역전 종목이에요. 이 종목.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을 좋아하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2017년도 다 자료 다 있는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균 단가 7,000원에 맞춰놓고 6,000원, 7,000원에 딱 맞춰놓잖아요. 여기서 6,000원 안되고 7,000원에 딱 맞춰놓고 사라고 했을 때 쭉 끌고 가는 거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3년 전 얘기했던 거와 오늘 매치를 시킨 건데, 주식은 이렇게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아야 돼요. 그럼 내가 FNF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때 당시에도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실상 2015년도 당시에도 14년도 15년도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은 몰라요. 야 이거 폭락한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 고점 아니냐 하는데
이거 고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이 고점이, 이 단면만 놓고 보면 고점이죠.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는 주가가 2,000원짜리가 만원 가니까, 만원대까지 가니까 이거 뭐 고점 너무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이거 9년 코스거든요. 지나고 보면 이 자리가 13,450원이 고점인데, 이거를 10년 뒤에 쭉 펼쳐놓으면 이게 저점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뒤를 딱 보면은. 그렇죠. 그럼 이 회사를 만원에 주고 사든 15,000원에 주고 사든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15만원 20만원 가는데요. 10만원 20만원 가는데, 내가 10만원 20만원을 가는데요, 만원에 주고 사든 15,000원에 주고 사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내가 코엔텍도 마찬가지한다. 참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였다면 떼돈 벌었겠지. 지금 시청자들이 정신 차리고 마음 먹고 VIP 들어와가지고 어건이 꽉 깨물고 그래 한 7년 10년만 버티자 했으면, 그냥 7년에서 10년만 딱 버티자 했으면 김군수 회장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여기서 다 샀겠지. 2,200원 2,400원에서. 그럼 이거 대박 터트리는 거잖아요. 이게 김군수 회장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얘기 나왔잖아. 뭐라 그랬어요? 김군수 회장이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에 울산에서 유일하게 폐기물을 현대중공업에서 납품을 하고 이 회사가 관리를 해주는 게 1차 회사인데, 현대중공업이 이 회사를 내놨어요. 대주주가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코엔텍의 대주주가 현대중공업. 근데 현대중공업이 지분율이 한 4% 가지고 있었는데, 그 4%를 장내 매도 치거나 블록딜로 쳐버리면 주가 하락이 너무나도 크다 해가지고, 이 회사에 김군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현대중공업 지분율을 샀어요. 본인이 주주를 생각해가지고 이거 장내 매도하면 우리 회사 주가가 이렇게 막 밀리는데, 그럼 주주들에게 너무 좀 그렇다, 미안하다, 그것 때문에 그 회사 회장이 샀어요. 그거를, 지분을. 그런 회사 대표인데 이 회사 주가가 안 올라가고 100일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죠. 주주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의 오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엔텍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 1차 소각 이후에 2차 소각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매립까지 갈 때 정부에서 매립을 승인해 줄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YN텍, 코엔텍, 인선 ENT 이 세 개가 주름 잡고 있죠. 서울, 경기, 그렇죠? 인선 ENT. 인선 ENT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니까. 그 다음에 전라도는 YN텍, 경상도는 코엔텍. 이 세 개가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참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KG ETS를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G ETS는 올라간 게 없는 거야. 봐봐, 이거는 못 올라가잖아요. 이 주식을 사고 자빠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왜? 이 회사는 보세요. 인선 ENT가 내가 다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인선 ENT는 여기서 치고 가거든요. 장기적으로 치고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 YN텍은 대박이었죠. 이것도 대박 쳤죠. YN텍. 이게 다 폐기물 매립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엔텍, 이건 완전 이것도 인생 역전 주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KG ETS는 왜 못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거죠. 경기도 시흥에 이 회사가 있어요. 근데 매립장이 없어요. 이 회사는 중간 처리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각만 가능해요. 매립을 못합니다. 왜? 허가가 못 받았어요.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허가 받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친환경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친환경 하잖아요.
원래 이 폐기물이 소각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소각 난 다음에 매립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단순히 매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더 플러스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동부제철에서 어떤 인수, 그렇죠, KGETS, 이 동부제철에서 이 회사를 인수가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부제철에서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동부제철에서 나오는 원래 여러분들 조선, 철강, 건설, 기계업종, 기자재 업종 쪽에서 어떤 시설, 뭐 배를 만든다거나 배를 잡는다거나 배를 해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어떤 건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폐기물을,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처리하는 게. 한 번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50만원 불러요. 네, 안녕하세요. 한 번 폐기물 업체, 여러분들 그거 폐기물 차가 한 번 왔다 갔다 오는데 50만원입니다. 한 번 배차가. 그러니까 이거 10번 하면 500이고 100번 하면은 5천만원이에요. 100번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5천만원씩 이렇게 1억씩 나가고 10억, 20억, 30억씩 100억, 200억, 300억이 폐기물에 엄청난 돈이 나가니까 모든 대부분 기업들은 감당을 못해요. 완전 작은 기업들은.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부제철이 인수를 할 작년, 제 알기로는 아마 작년 8월 30일일 거예요. 인수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주가가 또 못 간 부분도 있었고, 동부제철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를 할 예정이라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요, 참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식은 당연히 주관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송을 베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표절 아니겠습니까? 교수가 논문 표절 하듯이. 뭐 물론 제가 교수는 아니지만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지금 돈이 없어요. 이 회사를 딱 보잖아요. 재물을 딱 보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10억밖에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10억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단기 차입금은 500억이 넘어갑니다. 실적은 그나마 견고하게 나오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재수가 없으면 이거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를 굳이 사고 싶다면 유상증자 터지고 난 뒤에 주가 하락시 그때 잡아도 저는 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는 봐요. 왜 그러냐면 KG그룹 내에서 배당 관련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래서 IS 동서가 인수를 해버렸잖아. 와이엔트.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인선 ENT지, 인선. IS 동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인선 ENT를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 건설사가 지금 덩치가 굉장히, 옛날에 이거 소형이었거든요.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IS 동서 부산 영호동 W거든요. 영호동 W. 그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경영권 승계가 이미 이루어졌죠. 사실상 그 IS 동서 회장의 장남인 사람이 사실상 이제 앞으로 끌고 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기업의 히스토리라든지 그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오늘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은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온다. 이번 달 월급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또 좋은 기회가 온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주식을 사서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방송은 제가 일 때문에 그렇게 업무 때문에 못하고요.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